전남도가 고향사랑 기부의 달 행사를 통해 기부제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전남 고향사랑 기부금은 187억 원으로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기획단 2기가 출범했습니다. 진정한 진상규명을 이룰 것인지, 형식적인 문서 작성에 그칠 것인지 유족과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기업들의 생산시설 통폐합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토부 전현직 관계자 5명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공항 운영 증명과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 2기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예산 부족과 인력 논란에 발목이 잡혀왔던 진상규명 작업이 새롭게 속도를 낼지 주목되는데요. 예산 인력 보강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정부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 2기가 출범했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 이후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이 지연되고 이념적 편향성 논란과 역사 왜곡, 희생자 폄하 문제가 지적되면서 유족과 지역사회가 쏟아낸 불신과 반발이 거셌던 상황. 이번 2기는 예산 증액과 실무 인력 추가 배치로 출범했고 그동안 반복됐던 예산 부족과 인력 미비, 편향성 논란은 큰 틀에서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 조계원 의원은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 예산 증액 과정을 직접 챙겼습니다. 예산과 인력이 확보된 건 다행이지만 결국은 주어진 시간 안에 과제를 해결해내야만 한다며 위원과 조사원들의 막중한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번에 예산 증액과 인건비 증액을 통해서 우리 2기 기획단이 좀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했으니까 이 기획단 구성원께서 그 올바른 역사를 재정립하는 그 막중한 자리임을 감안해서 피해 실태 등을 소상히 밝혀내고 보고서를 잘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7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소실된 증거 자료들, 증언자의 고령화와 기억 퇴색, 사건의 성격을 둘러싼 해석 갈등과 정치적 민감성까지 단단한 조사 기반을 마련하기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진상조사 보고서가 단순 종합 정리 수준에 머물 것인지 국가 책임 규명과 명예회복, 실질적인 배상, 보상 권고까지 담아낼 수 있을지가 핵심입니다. 기획단 2기의 성패는 결국 신뢰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결과물을 내놓을 때 비로소 70여 년의 상처가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도 없이 희생된 희생자들, 이들의 아픔은 분명하게 명예회복이 돼야 되는데 진정한 명예회복은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기획단은 사명과 역사적 책임의식을 제대로 가지고 이 일에 종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과 조직이 갖춰진 지금이 여순 사건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단 2기가 과거를 봉인하는 보고서가 아닌 미래를 여는 역사적 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전현직 관계자 5명을 추가로 입건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콘크리트로 만든 무한공항 방위각 시설 둔덕이 여객기 폭발로 이어진 만큼 당시 이들이 공항 운영 증명과 공항 운영 검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해당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방위각 시설과 여객기의 충격량 등
감정 결과와 보강 자료 확보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수사본부는 앞서 관제 업무와 조류 예방 업무, 업무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제주항공 관계자 등 39명을 입건해 조사했고 5명이 추가되면서 44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이 최근 신안 인근 해상에서 좌초된 대형 여객선 사고와 관련해 탑승객의 명예훼손성 댓글을 단 3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일 30대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저녁 8시 17분쯤 신안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 유튜브 영상에 탑승객들이 보상금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등 허위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여객선은 지난달 19일 저녁 8시 16분쯤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다가 신안군 장산도 인근 무인도에 뱃머리가 15도 이상 기울어진 채 좌초됐습니다. 전라남도가 고향사랑 기부의 달 행사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 동참을 독려했습니다. 전남도는 5일 청사 1층에서 고향사랑 기부의 달 행사를 열고 각 시군의 답례품을 소개할 수 있는 홍보관을 설치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안내하고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전남은 지난해 187억 원의 기부금을 기록하는 등 전국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올해는 3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고요. 올해도 좋은 성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널리 고향사랑 기부금을 쾌척을 해주신 덕분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동안 우리 전라남도에 각별한 애정을 표시해 주신 고향사랑 기부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유화학 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생산시설 통폐합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장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대안으로 기대를 모은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부가 기업의 고부가 가치 중심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핵심은 공정거래법 특례를 부여하는 겁니다. 기업 간 공정이 긴밀히 연결된 석유화학 산업에서 담합 우려로 막혔던 설비 감축 계획 등 필수 정보 교환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 사업 재편을 위해 기업끼리 결합하는 경우 심사 기간이 기존 최대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됩니다. 이와 함께 각종 인허가와 환경 규제가 완화되고 친환경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등이 지원됩니다. 재정 지원, 세제 지원, 금융 지원도 하고 또 각종 규제도 좀 풀어서 자유롭게 구조 재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화학 산업이 다시 경쟁력을 회복함으로써 국가 경제하고 지역 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다시 그런 기반이 구축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법이 마련되면서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연말까지 요구해온 나프타 분해 설비 감축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설비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세제 지원으로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수산단의 경우 LG화학과 GS칼텍스가 합작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여천 NCC가 생산 능력 감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특별법에 기업들이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구했던 전기료 감면이 빠지면서 후속 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석유화학 특별법 시행에 앞서 관계부처와 세부 기준 마련에 나선 가운데 이르면 내년 1분기 본격 도입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전기요금 감면이 빠진 석유화학 특별법은 현실을 외면한 입법이라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여수사기는 지난 4일 여수 국가산단 회원사와 산단 공장장 협의회, 지역 상공업계와 함께 결의대회를 열고 석유화학 특별법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조항이 빠진 데 대해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반쪽짜리 특별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시행령 단계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교원단체 주장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남지부가 주장한 교육부 교부금 1,130억 원 감액에 대해 지난해 본 예산 대비 783억 원 감액됐으며 이는 학교 수와 학생 수 등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소된 특별교부금 483억 원의 경우 교육부 교부 계획이 늦어져 미반영된 것으로 내년 초 전액 반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예산안 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임은 사실이지만 기본 운영비와 기초학력 예산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했으며 안정화기금은 정부 세소 감수 등에 소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농업인 공익수당이 내년부터 10만 원 인상돼 1인당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전남도 의회는 농업인 공익수당 예산을 89억 원 증액한 624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6년간 동결돼 왔던 수당이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22만 명으로 농어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 가운데 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어민입니다.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지속 가능한 농어촌 유지를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됐지만 최근 농자재비, 인건비, 연료비 급등으로 수당 인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전남경찰이 불법 체류자의 대포차 운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전남경찰은 오는 8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고속도로 주요 나들목과 요금소, 산업단지 주변 등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맞춰 단속 인력을 집중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은 최근 4년 동안 불법 체류자의 음주와 무면허 운전이 한 해 평균 79건 적발됐고 대포차 적발 대상자 가운데 불법 체류자가 8.5%를 차지하는 등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남 외에 거주하면서 전남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가 6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022년 말 3만 명에서 3년 만에 20배 넘게 늘어난 수치로 지역별로는 수도권 39%, 영남권 15% 순입니다. 연령대는 40대와 50대가 각각 24%로 가장 많고 20대에서 30대도 33%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서포터즈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출액은 116억 원으로 추산됐고 가입 후 전남 방문율은 79.7%, 관심도는 64.8%에서 87%로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포터즈의 고향사랑 기부 참여율은 18.8%였으며 수도권과 광주, 경남 지역의 기부 성향이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는 통합 플랫폼 앱 구축과 MZ세대 맞춤형 홍보, 지역축제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포터즈 활동을 지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목포 무안신안축협이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통해 소외된 이웃과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목무신축협은 5일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갖고 문반식 조합장과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준비한 김장김치를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목무신축협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무안군과 신안군에 장학금 3억 4천만 원과 1억 4천만 원어치의 쌀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2026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할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목포시의 내년도 노인 일자리 모집 규모는 모두 4,178명으로 공익 3,624명, 역량 활용 414명, 공동사업체 140명입니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목포시를 비롯해 목포와 하당, 하나 노인복지관 등 8개 수행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